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하흥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한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게티 이미지 코리아의 손광현 실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젠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 서비스가 키워드 기반에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이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색 서비스로서 아마존 오픈서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아키텍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오픈서치에서의 검색 알고리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서치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검색하는지,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서는 게티 이미지 코리아에서 이 오픈서치를 이용해서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자연으로 어떻게 혁신을 하셨는지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데이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생성형 AI가 생성해내는 데이터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은 정말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특히 80% 이상의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들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데이터는 쏟아지는데 점점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는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맞는 커스터머의 챌린지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키워드 기반 검색의 한계로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의 검색 방식을 구현해야 되고, 또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검색의 정확도는 높이면서 데이터의 검색 속도 또한 계속 유지해야 되는 운영과 튜닝에 대한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워드 기반 검색은 말 그대로 문자나 단어가 정확하게 저장이 돼 있으면 거기에 일치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딱 그 정확한 단어가 일치해야지만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이 정답일 수 있지만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와서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의미 기반 검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의미 기반 검색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단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문맥적인 의미가 같다면 그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앞장에서 보셨을 때는 한 가지의 답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그와 유사한 다양한 데이터들도 결과로서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수치, 즉 벡터라는 값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수치로 변환하는 것을 벡터 임베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벡터 임베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질의한 것도 벡터로 바꾸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벡터로서 서로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것이 이 의미 기반 검색의 기본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벡터 기반 검색이 이제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비디오, 이미지, 음성까지도 이렇게 벡터 임베딩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검색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제 대화형 검색도 가능해진 거죠.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검색어를 넣고 버튼을 누르고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부가적인 정보까지 우리가 원하는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러한 대화형 검색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제 추천형 서비스까지도 같이 추가돼서 여러 가지 사용자가 묻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 서비스는 키워드 기반에서 시멘틱 서치, 그리고 멀티모달, 그리고 컨버세이셔널, 대화형 검색까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벡터 임베딩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론적인 검색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그러면 어디다가 저장하고 어떠한 검색 서비스를 사용할까?
이러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도대체 어떤 걸 하면 좋죠?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마존 오픈소치가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아마존 오픈서치는 실시간 검색 서비스로서 다양한 사용 사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관리형 서비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로서도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서치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서치는 클러스터 단위의 여러 가지 이제 하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리더 노드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인 코디네이터 노드가 왼쪽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이 요청을 받아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노드들에게 그러한 요청들을 전달해 줍니다. 실제로 벡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은 바로 이 데이터 노드로서 하나의 데이터 노드는 서버 인스턴스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노드 안에는 메모리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쪼개서 들어가는 샤드라는 단위로 디스크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샤드 안에는 세그먼트라는 또 하위 단위의 저장 단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물론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르게 검색을 위해서 메모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코디네이터 노드가 전달해서 요청을 할 때 메모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디스크에서 가져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요. 데이터베이스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샤드의 개수나 크기도 얼마로 최적화해야 될지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제를 약간 바꿔볼게요. 오픈서치에서 그러면 검색을 할 때 벡터를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KNN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모든 벡터들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벡터의 거리를 다 계산하기 때문이겠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규모 데이터셋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부하가 그만큼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근사 KNN, 우리가 줄여서 ANN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ANN 방식은 모든 데이터를 다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HNSW라는 그래프 기반 방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IVF라는 클러스터링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상당히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개념 같아 보이는데요. 이 HNSW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여기 있는 삼성, 코엑스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고속도로로 자차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편하게 KTX나 SRT를 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 거리를 어떻게 갈지 결정을 한 다음에 SRT를 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수서역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럼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어떻게 갈지 또 택시를 탈지 또는 버스를 탈지 아니면 지하철을 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지하철을 타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지하철로 분당선을 타고 선릉에서 내려서 삼성역으로 와서 다시 코엑스까지 걸어오게 될 겁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HNSW의 알고리즘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서는 원거리의 노드를 탐색을 하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는 근거리 그리고 더 근거리의 데이터들을 찾아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HNSW이고요. 다음은 IVF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큰 체육관에서 학교의 아이들, 전교생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1반부터 12반까지 큰 체육관에 각각의 구역을 나눠서 체육 활동을 하고 이제 그 흩어진 공들을 주워서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죠.
이럴 경우에 각 반별로 반에 있는 해당되는 바구니들을 가지고 그 반에서 활동했던 그 공들을 모아서 바구니에 담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운동을 할 때는 이 바구니만 찾아서 그 공만 가져오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IVF라는 방식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벡터들을 버킷에 담는 겁니다. 가장 공통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하나의 버킷에 담고 필요할 때는 그 벡터가 담겨있는 버킷에 가서 거기서 데이터들을 찾아놓는 방식이 바로 IV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HNSW는 우리가 지도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방식과 유사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IVF는 공통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필요할 경우에 그 바구니만 찾아서 검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VF에서 좀 더 연장선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양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냐면, 처음에 오픈서치의 아키텍처에서 제가 메모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모리는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를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메모리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서브 벡터로 분할해서 그룹화하고 이 대표 값들에 해당되는 것들만 메모리에 저장하는 형식이 바로 프로덕트 양자입니다. 쉬운 예시를 들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한 학급의 아이들에게 조별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거죠. 모든 아이들에게 점수를 각각의 평가를 하는 것보다 압력을 기준으로 해서 조를 나눠서 그 조별로 과제를 나눠주고 조장이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같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들이 1000.1234, 1000.5341 뭐 이런 다양한 숫자들이 있지만 앞에 정수값만 떼서 1000이라는 대표값으로 하나로 뭉뚱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압축하는 논리로서 메모리를 최적화할 수가 있는데, 프로덕트 양자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32비트의 데이터를 이렇게 대표값만 그 이진수의 그런 아주 작은 숫자로 압축을 하고 그 데이터들만 메모리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픈서치에서도 이렇게 메모리 최적화를 위해서 라이트 사이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픈서치의 디스크 기반 모드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인덱싱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벡터를 전부 다 메모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조장에 해당되는 또는 바구니에 해당되는 대표값만 압축해서 메모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색할 때에는 이 메모리에 있는 압축 인덱스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에서 하위에 디스크에 있는 실제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끌어올려서 찾아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메모리의 97%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고 높은 검색 품질도 동시에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픈서치의 그런 디스크 기반 모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성능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른 모드들에 비해서 레이턴시는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왼쪽에 Y축을 보시면 레이턴시가 보이고 오른쪽 X축을 보시면은 리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셨다시피 Y축은 검색의 속도를 이야기하고 레이턴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나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X축에 있는 그 리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오는지 그 정확도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픈서치의 디스크 모드는 물론 레이턴시는 100에서 200ms로 약간 떨어지는 면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용 서비스에서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빠르게 검색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이 걱정이 되신다면 오픈서치의 디스크 기반 모드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픈서치의 성능 최적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정말로 저도 여기서 압축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두 가지 측면, 인덱스,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인덱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인덱스의 상위에 있는 세로 고침 그리고 레플리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대량의 데이터를 배치로 올릴 때에는
이 부분을 비활성화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비스 런칭 전에 예를 들어서 5천만 건 또는 1억 건 또는 10억 건의 데이터를 서비스 런칭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런 새로 고친 간격이나 레플리카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픈소치의 새로 고친 간격이 디폴트 값은 1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비활성화하고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인덱싱의 스레드 수를 충분히 증가해서 병렬로 처리해서 작업 시간을 최적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의 네 번째 부분에 샤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엔 디스크를 어떻게 쪼개야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가져오고 저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먼저 샤드의 크기는 어떤 정도로 생각하냐면 읽기 워크로드가 많은 경우라면 10에서 30기가 그리고 쓰기 워크로드가 많은 경우에는 30에서 50기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도 최대 50기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샤드 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오른쪽에 있는 이 공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랑 앞으로 추가될 데이터 여기에 인덱스 오버헤드를 1 더한 값에다가 샤드 방금 계산했던 샤드 크기 개수 30기가나 40기가로 나누면 대략적인 샤드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또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세그먼트 수를 많이 늘리면 굉장히 빠르게 검색이 가능할 것 같지만 샤드 안에서 세그먼트를 검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 수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검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요. 아까 메모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덱스의 예열 작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올리고 서비스를 준비하신다면 이런 인덱스를 메모리에 올리는 웜업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저장된 필드 읽기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가적인 정보까지 인덱스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들 외에 키워드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게티 이미지 코리아의 손광현 실장님께서 다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게티 이미지 코리아에서 R&D실을 맡고 있는 손광현이라고 합니다. 검색이라는 오랜 문제를 새롭게 풀어온 경험을 이 자리에서 공유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연어 기반 검색을 도입을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게티 이미지 코리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티 이미지 코리아는 글로벌 게티 이미지 인터내셔널과 다우 키움 그룹의 계열사 이미진스와의 합작 회사로 고품질 이미지, 영상, 그리고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전 세계 25만 명 이상의 작가들이 매월 2천만 건 이상이 업로드를 하고 있으며 수많은 광고 대행사, 그리고 웹 에이전시, 출판사, 영상 프로덕션에서 저희 방대한 콘텐츠 양과 우수한 품질을 보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광고 관련 이미지나 영상들을 보신다면 대부분 게티 이미지 코리아의 상품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검색의 중요성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텐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스마트폰의 보급이나 또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컨텐츠가 범람하는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검색의 중요성은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 검색 방식,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한데요. 단순히 키워드 나열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장면을 표현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따뜻함이나 또는 고요함, 활기찬 이런 표현들은 물론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키워드 검색으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이미지를 찾으면 다 있는데 찾기까지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인어 검색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사용자가 입력한 지리어를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용언과 체언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검색을 시도하긴 했었지만 기술적 한계는 분명했죠. 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픈 AI나 코이어, 그리고 아마존, 구글 등의 다국적 벤더들의 인베딩 기술이 상용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하면 손쉽게 멀티모달 인베딩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미비에이트나 파이스, 파인콘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반복 검색 같은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는 했지만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비용 증대 이슈였는데요. 좀 전에 흥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벡터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리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벡터 검색은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메모리에 로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높은 메모리 사용량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서치는 자바 힙의 인스턴스 메모리의 절반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KNN은 그 절반의 최대 50%를 이용을 하고요. 64GB의 메모리를 가진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은 16GB 정도입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가 가진 이미지 숫자를 수억 건 이미지 숫자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니 116개의 데이터 노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난관이었죠. 근데 작년 12월에 오픈서치에서 2.17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디스크 베이스드 벡터 서치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덕트 양자호를 통해서 성능은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비용 또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12대의 데이터 노드로 비용 이슈를 해결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성능 이슈였습니다. 오픈 전에 충분히 테스트를 거쳤는데도 오픈하자마자 검색도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사용자가 많이 몰리면서 디스크 기반이다 보니 IOPS 스로틀이 걸리고 스루프 스로틀이 걸리면서 서치 레이턴스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전에 홍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디스크 인덱스 원목과 그리고 디스크 IOPS와 스루프스를 충분히 늘려주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벡터 검색의 콜드 스타트 문제는 텍스트 검색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오픈서치의 성능은 단순히 메모리나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디스크 성능까지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발견되었던 문제인데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영어로 번역을 우선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것을 인베딩을 하여 벡터를 추출한 다음에 검색을 활용을 하는데 이 번역 API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고유의 절기라든가 고유 명사 같은 것들은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고유 명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지난 3월에 나왔던 경칩이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그러니까 경칩을 검색을 하면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KEONGCHIP 경칩으로 나옵니다. 이걸 검색을 하면 온갖 반도체들이 나옵니다. 경칩이거든요. 이거는 원하던 게 아니겠죠. 이거를 저희는 LLM을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베드락에 있는 클로드 3.5 하이쿠를 이용을 해서 단순 번역이 아니라 고유 명사의 경우 뜻까지 포함을 해서 번역을 하도록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그래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개구리까지 나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건 저희의 다음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존의 키워드 검색으로 했을 때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워드 투 팩트를 통해서 사전 DB를 조회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자연어 검색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문장 단위로 놓다 보니 연관 키워드를 보여주는 게 어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느낌의 가을 풍경 사진으로 검색을 하면은 단어 단위로 잘라서 보여줬던 거죠. 보시면 뜨거움, 얼굴 표정, 네, 저기 윈드 차임까지 나오네요. 풍경은 맞는데 의도한 바는 아니겠죠. 이것도 LLM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단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된 표현을 했으면 좋고, 그리고 사용자의 인사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네, 아름다운 가을 풍경 사진,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사진 등으로 그래도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단순합니다. 우선 데이터 적재 과정부터 잠깐 보여드리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데이터는 서울 리전의 S3에 있습니다. 이거를 베이스 육사로 인코딩을 해서 저희는 JSON-L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미국 리전의 S3를 올립니다. 왜 미국 리전에 올리냐면 저희가 인베딩에 사용할 타이탄 멀티모달 인베딩 G1 모델은 아쉽게도 한국 리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3 미국 리전에 올라간 JSON-L 파일을 베드락 배치 인퍼런스를 통해서 타이탄 멀티모달 인베딩 G1 모델을 이용해 인베딩하여 벡터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타 데이터와 병합해서 오픈 서치에 적재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잠깐 언급해드렸던 클로드 하이쿠를 통해서 번역을 시행을 합니다. 왜 번역을 하냐면 이 역시도 엔베딩에 사용한 타이탄 멀티모달 인베딩 G1 모델은 영어밖에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한 후에 인베딩을 해서 벡터 추출 후에 검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써먹었던 따뜻한 느낌의 가을 풍경 사진을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요. 이것을 키워드 기반의 기존에 검색했던 결과를 보시면 네, 가을 풍경이 나오긴 하는데 분명히 풍경으로 검색을 했는데 사람이 더 많이 나오죠. 단어 단위로 잘라서 검색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자연어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보시면 네,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옵니다. 사람이 안 나오죠. 풍경 사진이니까.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걸 볼까 하는데요. 비 오는 밤 고요한 도시 거리 느낌의 사진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기반 검색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안 나옵니다. 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띄어쓰기는 기본적으로 엔드 조건으로서 물고 가기 때문에 단어들이 다 엔드 조건을 묶이다 보니 너무 많은 조건들 때문에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자연어 기반 검색은 의미 자체를 이해를 해서 엠베딩을 하기 때문에 네, 결과가 잘 나오죠. 첫 번째 키워드 검색만으로 했다면 분명히 사용자들은 이미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없는 게 아니었죠.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 적용 이후의 변화는 당연히 검색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올라갔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CTR은 증가를 했고요. PPS라고 이제 검색당 페이지 뷰 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존 키워드 검색일 때는 PPS가 11.7페이지였습니다. 사용자가 검색을 한 번 하고 다음 페이지를 한 11번을 누른 거죠. 하지만 자연어 검색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3.3페이지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4페이지 이전에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저희는 찾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검색 과정이 좀 단순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필터를 하려면 저희가 이미 정의된 필터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원하시는 사람들은 사진을 누르고 검색을 했어야 됐고 일러스트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러스트를 눌렀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자연어 검색에서는 이마저도 다 지리어 속에 포함을 시켜도 수용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일러스트 스타일의 봄 풍경, 시원한 바다 풍경 사진으로 검색을 해도 일러스트 스타일과 사진이 명확히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필터 자체의 경계가 희미해졌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정해두지 않았던 성별이라든가 또는 사람 수, 감정이나 표현까지도 지리어 안에 다 포함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의실에서 회의 중인 3명의 여성, 2명이 웃고 있는 따뜻한 일러스트라는 표현도 훌륭히 검색이 됩니다. 자연어 검색은 이미 정해진 옵션을 고르는 검색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세계를 언어로 그리면 사용 시스템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말이 안 되지만 문장 한 줄만 해도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억지스럽더라고요. 보시면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에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웃으며 앉아서 봄 나들이를 강아지와 함께 즐겁게 한때를 보내는 모습. 억지스럽죠? 하지만 잘 나옵니다. 의미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내부 운영이 좀 효율화가 됐습니다. 기존 키워드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키워드 태깅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훌륭한 오토 라벨링 툴들이 많이 나와서 다 사람이 하진 않지만 라벨링 품질은 곧 검색 품질과 직결되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어 검색에서는 인베딩을 통해서 검색하기 때문에 굳이 모든 키워드를 다 넣지 않아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태깅 작업은 하긴 해야죠. 인베딩 모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태깅 시스템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어 검색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한글과 영어만 지원을 했었는데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새로운 언어를 넣기 위해서는 사전 DB도 다시 구축을 했어야 됐습니다.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언어들은 영어로 번역 후에 엠베딩을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즉 어떤 언어를 입력을 해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사용자 반응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작에 있었어야 할 기능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어 검색을 진행을 해보니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어차피 완벽한 검색 결과는 없을 것이고 사용자의 의도는 항상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모델 학습보다는 사용자들이 검색 전에 뭘 했는지, 검색 후에 뭘 했는지를 판단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받은 어린이라고 한다면 이 사과가 과일 사과를 얘기하는 건지 잘못에 대한 사과를 얘기하는 건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사용자가 이전에 과일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했거나 또는 이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가 과일에 대한 게 있다면 그 해당 검색어에 히든 쿼리로 과일 하나만 더 보내도 검색 결과가 훨씬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베딩 모델은 당연히 큰 영향을 주고요. 저희가 클립하고 타이탄을 비교를 해봤었는데 타이탄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검색 입력 방식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텍스트만 입력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이미지를 같이 올려서 이 이미지와 비슷한 분위기의 사진이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드로잉을 통해서 스케치 이미지를 같이 올리더라도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로서는 벡터 유저만 가지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훌륭히 태깅된 레벨링 되어 메타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더 활용한다면 인베딩 모델이 알지 못하는 사진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명이라던가 장소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경주나 부산, 설악산 이런 것들은 이미지만으로는 알 수 없거든요. 태깅까지 같이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좀 전에 경칩도 같은 맥락이 되겠죠. 개인화된 검색 결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력을 확인하는 거라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화형 검색 인터페이스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사용자가 문답을 통해서 점점 더 검색 정확도를 높여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순히 앞으로 더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와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가장 자연스럽게 찾아주는 검색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